반갑습니다. 엑셀 디자인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심 회복 프로젝트 매치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매치 함수는 지금 적혀져 있는 이 두 가지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알파벳 여기 매치에 중간에 t가 들어가 있죠. t는 그리듯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매치 함수는 범위를 지정하는 경우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행을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세로로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치 함수에서 두 번째 인수값 범위를 지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행으로 또는 열로 한 개의 열 구간만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치라는 함수는 결과로 출력되는 값이 숫자입니다. 행 번호로 순번이 몇 번째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있는지 또는 열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몇 번째에 있는지 이런 식으로 순번을 출력하는 함수가 매치 함수입니다. 기본적인 작동법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는 해주시고요. match 걸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는 lookup value 즉 기준값입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기준값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주소값이 되었던 문자가 되었던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여기다가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쌍따옴표 하고요. 수학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쌍따옴표로 마무리할게요. 콤마 띄도록 하겠습니다. lookup array로 넘어갔습니다. 범위는 행 또는 열 한 구간만 지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수학이 들어가 있는 이 구간을 제가 넘버부터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순번이 만들어졌죠. 넘버 이 구간은 열로 봤을 때는 B열 첫 번째, C열 두 번째, 셋, 넷, 다섯 번째. 내가 범위를 지정한 이 구간에 다섯 번째 열 구간에 내가 찾고자 하는 수학이 들어가 있죠. 콤마 찍고 세 번째 인수는 정확하게 일치하는가, 거의 90% 이상이 정확하게 일치하는가 이 옵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더블 클릭해 주시든지 아니면 숫자 0을 직접 입력해 주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구한 순번은 다섯 번째였어요. 그렇죠? 넘버 1, 2, 3, 4, 5 다섯 번째 수학이라는 기준값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발로 닫고 엔터를 치면은 숫자 5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죠. 그 밑에다가 는 하고요. 매치 함수 적어주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이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쌍따옴표 하고요. 송강호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쌍따옴표로 마무리할게요. 이름부터 자 목록 구간부터 제가 범위를 지정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쉼표는 반드시 찍어주고 두 번째 인수를 가리키고 나서 범위는 이름이라는 목록값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도록 할게요. t를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한 행이 되었던 한 열이 되었던 꼭 이렇게 한 구간씩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송강호 학생이 들어있는 행 번호 값을 한번 카운팅해 보도록 할게요. 이름 첫 번째, 두 번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행에 송강호라는 이름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들어가 있죠. 콤마 찍고 정확하게 일치 0 넣어주시고 갈로 닫고 엔터. 그러면 여덟 번째 우리가 찾고자 하는 송강호 학생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매치 함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두 번째 포인트 있었죠. 순번 즉 숫자값 이렇게 숫자가 출력되게 도와주는 게 바로 매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함수의 로우 구간 또는 콜럼 넘 구간 있죠. 거기에 매치 함수가 찾고자 하는 기준값을 찾아서 행번호 또는 열번호를 이런 식으로 숫자로 던져줍니다. 인덱스 함수의 두 번째, 세 번째 인수는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치 함수가 기준값을 찾아서 해당하는 행번호 또는 열번호를 이런 식으로 인덱스에 던져줍니다. 그래서 매치 함수와 인덱스 함수가 짝꿍이 되기에 굉장히 적합한 중첩 함수들이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문제를 제가 여기 두 구간으로 나눠놨습니다. 매치 함수는 세 번째 논리가 작동이 되는 함수인데요. 그 논리를 한번 파악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 논리는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1의 논리가 있고요. 0의 논리, 마이너스 1의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90% 이상 사용하는 논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인 경우를 사용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1의 논리, 마이너스 1의 논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는 하고 매치 갈로 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아무 숫자나 이렇게 입력을 하고 세 번째 인수 구간을 팝업 시켰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뭐보다 작다 그리고 숫자 1이라고 들어가 있죠. 포인트는 우리가 기준으로 어떤 숫자 값을 지정을 할 거예요. 여기서는 보통 숫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야지 크거나 같다라는 이 식이 성립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값으로 숫자가 들어옵니다. 숫자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죠.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가나다 이런 식으로 문자도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숫자를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도 샘플러는 숫자를 가지고 보긴 할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뭐보다 작다, 뭐뭐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는 논리라고 했어요.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1의 논리입니다. VLOOKUP 또는 lookup 함수의 1의 논리 있죠. true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false 논리가 있죠. 그 첫 번째 논리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정렬이 되어 있어야지만 작동이 되는 논리가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치 함수는 다른 함수에 없는 논리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뭐보다 크다라는 논리가 있거든요. 여기도 왼쪽에 있는 설명 구간을 잠깐 참고해 보자면요. 내가 어떤 숫자 기준값을 하나 지정을 할 건데 이 값보다는 같거나 반드시 커야 돼요. 반드시 기준값보다 커야 되는데 지정한 그 큰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를 지정할 수 있는 논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의 논리는 뭐뭐보다 크다라는 논리인데 기준값보다 큰 건 맞아요. 크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오는 논리가 바로 뭐뭐보다 크다는 논리입니다. 일단은 실전 문제를 통해서 한번 논리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 합격 점수 70점에 안타깝게 미달한 학생 한 명을 구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각 과목별로 한 명씩 구제를 해 주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매치 함수를 통해서 누가 안타깝게 탈락을 했는지 일단 한번 찾아봐야겠죠. 그때 매치 함수를 사용해 주면 될 거예요. 먼저 영어를 안타깝게 통과하지 못한 학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는 해주시고요. 매치 걸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합격 점수 이 구간이 기준값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키를 위로 올려서 위에 우리가 아까 여기 70점 같이 70점이 들어가 있는 이 구간 N8번 이 셀 구간을 지정해 주시고요.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들어있는 점수 구간을 지정을 해 줄 거예요. 영어는 2열에 들어가 있죠. 영어가 시작되는 목록과 바로 밑에서부터 숫자가 있는 구간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발견하셨나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값을 논리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지만 매치 함수의 논리가 작동된다는 거 아까 잠깐 같이 확인을 해 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게 되면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ESC 버튼 누르고요. 목록 구간에 이렇게 범위를 정해 주시고요. 데이터 탭에서 필터 눌러주시고요.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뭐뭐보다 작은 값 중에 최대값 이때는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름차순입니다. 오름차순으로 영어만 정렬을 해 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논리를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 보니까 논리식이 글자 크기가 굉장히 크게 출력이 되던데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요. 홈 탭에서 글씨 포인트를 한 11포인트를 일단 줄여놓고요. 는 매치 걸로 열도록 할 거고요. 위에 있는 숫자값 기준값을 찍어주시고 콤마 찍고요. 영어가 들어있는 점수 구간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체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콤마 찍고 뭐뭐보다 작다. 안타깝게 이 점수를 미치지 못한 학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뭐뭐보다 작다. 오름차순 정렬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죠. 더블 클릭하도록 할게요. 갈로 닫고 자 여기 논리는 1이 들어가 있어요. 엔터를 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0이라는 행번호 값입니다. 행번호예요. 행번호 값이 출력이 되었어요. 드래그를 쭉 해볼게요. 개수값 10이 나오는 이 구간입니다. 개수값 10. 그러면 10번째가 되겠죠. 70점에 안타깝게 미치지 못한 이정재 학생이 되겠네요. 이정재 학생이 안타깝게 65점을 받아서 합격 점수 70점이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정재 학생을 구제해 줄 겁니다. 이번에는 엑셀 과목에 대해서 구제해 주도록 할게요. 엑셀을 클릭해 주시고 오름차순 정렬해 주면 되겠죠. 일단 이 값은 지워 놓도록 할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는 매치 갈로 열고요. 위에 있는 70점 기준값을 찍어 주시고 콤마 찍고 이번에는 엑셀 구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범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콤마 찍고 뭐뭐보다 작다 1의 논리죠. true 논리 지정해 주시고 갈로 닫고 엔터. 그럼 8번째 있습니다. 이번에는 범위를 쭉 지정하고 개수값 8이 나오는 구간 여기에서 66점을 획득한 송지호 학생이 되겠네요. 송지호 학생이 구제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예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겨우 통과한 학생입니다. 기준은 똑같이 70점이고요. 겨우 통과한 학생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을 내림차순 즉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까지 정렬을 해 놓은 상태에서 값을 출력을 받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 이 구간 필터 탭 클릭해 주시고 이번에는 내림차순이에요.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까지 클릭을 해서 수학만 정렬을 해 놓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는 매치 갈로 열어주시고 위에 있는 70점 값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콤마 찍고 수학이 들어있는 이 구간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콤마 찍고 뭐뭐보다 크다 이 -1 논리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해서 넣어주도록 하고요.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6번째입니다. 그렇죠? 하나, 수학이니까 여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겨우 통과한 학생은 엔진 학생이네요. 엔진 학생이 수학을 교육 70점을 통과해서 마지막 커트라인을 통과한 학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6번째 있는 엔진 학생이 될 겁니다. 범위를 지정하고 포인트를 11포인트로 아까처럼 좀 줄여놓고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워드죠. 워드를 클릭해 주시고 내림차순 정렬해 주신 다음에는 매치 갈로 열어주시고 위에 있는 70점 참조해 주시고요. 콤마 찍고 워드가 들어있는 범위 구간을 한열입니다. T를 잘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죠. 한열을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 뭐뭐보다 크다 -1의 논리 넣어주도록 할게요. 갈로 닫고 엔터. 5번째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겨우 통과한 학생은 정우성 학생이 확인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심 회복 프로젝트 매치 함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